금요일 숙제는 오늘 본 모의고사 15문제 전부 해설을 하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1번이 이제 삼각함수 쪽의 문제인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이제 3, 4분면의 분경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만 이거분의 이거죠. 4분면 기준으로 길이를 정했을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는 13이라고 나오고요. 이때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라고 하네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와서 둘이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나오고, 절대값을 씌우면은 플러스가 돼서 둘을 더하면 30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때 A6이 이런 관계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A6은 일단 2 곱하기 A3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5D가 곧 2A 플러스 4D인 걸 알 수가 있죠. A 같은 경우가 D라고 나와서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차도 2고 첫째 항도 2인 그런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항이 2N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10번째 항은 20이고 첫 번째 항은 2고 이게 10개 있고 이걸 2로 나누면 이렇게 나눴을 때 11이 되고 곱해서 110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2 곱하기 로그 4에 5x 플러스 1 요거랑 1의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1을 여기로 넘겨준 다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실근 알파를 구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 4에 5x 플러스 1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로그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로그 4에 5x 플러스 1이 곧 로그 4에 2가 되거든요. 4를 2분의 1 승하면 2가 나오니까. 그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5x 플러스 1이 곧 2라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5x가 1이 되죠. x가 5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진수 조건도 확인해야죠. 진수 조건에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만 크면 되기 때문에 5분의 1이 실근 알파로 나오게 되고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역수로 인해서 로그 5의 5가 완성이 돼요. 로그 5의 5는 곧 1이니까 1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진폭이 1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5고 5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1씩 해주니까 최대값은 6이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6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뭐 접근을 못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풀이 방법은 유사했으나 그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보고 A4가 0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럼 A 플러스 3D가 0이라는 거니까 A가 곧 마이너스 3D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둘의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D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2A가 마이너스 6D가 나오고 아까 봤던 것처럼 A는 마이너스 3D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D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인 A1이 마이너스 3D라는 것이고 그럼 해당 수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A2는 마이너스 2D고요. A3은 마이너스 D고요. A4는 말한 대로 0이 나오겠죠. A5는 D가 나오고 A6은 2D가 나올 거예요. 그때 K는 1부터 6까지 해당 수열의 전체 합이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수열에서 나타내는 절대값은 여기 있는 거에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모두 더한 값이고 뒤에 있는 AK는 그냥 1부터 6까지 모두 더한 값이 되겠죠. 1부터 6까지 모두 더한 값은 일단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절대값에서 그 경우가 나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희는 d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d가 만약에 음수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d가 만약에 음수라면 a1은 양수가 될 것입니다. 양수가 된다는 것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값 수열에서의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3d 더하기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은 0이고 d를 더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 그다음에 마이너스 2d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2d고요 4d고요 6d고요 그럼 마이너스 9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K 전체 항을 넣은 거는 소거가 다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3d가 남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2d가 30이라는 건데요. 이때 d의 값은 음수인 유리수가 나와요. 하지만 공차는 정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차가 양수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두고 절대값을 모두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들의 합은 3d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d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냥 ak의 합은 마이너스 3d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총 6d가 30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공차는 5라고 나오게 됩니다. 5는 정수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하죠. 게다가 초반에 내렸던 전제인 d가 0보다 크다도 만족하기 때문에 d가 5인 것은 완벽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째 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결국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9인데 A9는 여기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A7은 3D겠죠? A8은 4D겠죠? A9는 5D예요. D가 5인 것을 알았으니까 5 곱하기 5는 25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는 4분원을 기준으로 한 바퀴고요.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는 한 주기가 되겠죠. 그때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삼각함수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제 코제를 좀 이용해줘야 되는데 코제 같은 경우에는 1-사제죠. 1-사제를 대신 넣어주고 마이너스 사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얘네들이 소거되고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사제 더하기 사가 0이 되고 사인으로 묶어주면 사인 플러스 1 얘가 0이 되니까 코사인이 0 또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4분원 한 바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x가 0을 만족하는 정의역은요.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있지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반구 쪽으로 왔을 때 이때의 y값이 0이기 때문에 파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와서 2파이가 될 때 그때도 0이 되지만 2파이보단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정의역은 파이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sin x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는 2분의 3파이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두 정의역을 더해주시면 2분의 5파이가 되고요. 파이를 제외하고 둘을 더하면 7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닫힌 구간 1,-1,2입니다.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고요. 함수 이것이 최대값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을 곱하라고 합니다.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밑을 잘 봐야 돼요. 밑이 이제 a분의 3이 1보다 클 때 이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최대값 따라서 a분의 3의 2승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양변에다 루트를 씌우면 a분의 3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풀었어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만 양수라고 주어졌으면은 뭐 굳이 선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a는 2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최대값이 4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a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a가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12가 되죠.
모든 a 값이 양수인 걸 만족을 하고요. 두 a 값을 곱하면 18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a의 범위를 하나하나씩 나눴어요. a분의 3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3보다 큰 경우, 이때는 분수 형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좌극한 0에서 보냈을 땐 2고요. 우극한 1에서 보냈을 때도 2입니다. 따라서 4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곡선 y는 x의 세제곱,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a의 점이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그래프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미분계수가 가지는 것이 곧 접선의 기울기니까 해당 접선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기울기를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 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다가 0을 대입하면 a는 0,2죠.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2라는 소리입니다. 그 적선과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직인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까지 나왔고 a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절편이 2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선 y값에다 0을 대입해야 되고요. 2분의 1x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고 x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일 때라고 합니다. 3차 함수의 특성상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 x축이 여기를 지난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x축이 위로 지난다면 서로 다른 한 근을, 그 다음에 x축이 한 곳에라도 접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구해야 될 경우에서는 첫 번째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값이 나오는 이 지점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해당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3, 1에다가 4,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6이 나오고 4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x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x 같은 경우가 2라고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x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 값을 구하고 k 값을 구하면서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근으로 가진다는 점과 이 그림에서 x는 2를 근으로 가진다는 점을 비교해서 해당 함수에 대입을 해본 다음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서 둘 중에 맞는 거를 이제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요.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4-16의 플러스 k가 0이 되는 거 4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k값이 양수값인 12로 나오게 됩니다. 함수 fx는 gx를 이렇게 표현할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gx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다 x 플러스 1 대입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a, 이때는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gx 자체가 아닌 gx를 제곱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함수들도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g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x는 0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x에 대한 다항함수이고 a 또한 상수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좌극한과 함수값 그거와 우극한이 같다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1-1의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이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1의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둘이 같다고 해주시면 소거가 되고 4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서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답을 표기하라고 했으니까 1이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함수 fx는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둘의 차가 h는 분모에 있으니 f'에 1을 넣었을 때 6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함수 미분한 다음에 정역에다가 1을 넣어서 그거 6을 만족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x 플러스 a에다 1을 넣었을 때 따라서 4 플러스 a가 6을 만족하고요. a가 2라고 나오겠죠. 정적분입니다.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써져 있었다면 답이 0으로 나오겠죠. 그것은 이제 기함수의 특징이니까. 0부터 1까지 부정적분한 다음에 1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x 4제곱에 플러스 ax에 1을 넣었을 때 따라서 a 플러스 1, 이 8일 때는 a 값이 7로 나오겠죠.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미분계수가 0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해당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1을 넣어서 그 값이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4x 세제곱 플러스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따라서 4 플러스 k가 0이다. k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요. fx를 다시 쓸 수가 있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6이고요. 7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을 주기로 가지는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fx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13이다. 해당 함수는 x축 기준으로 위에 그려진 함수들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든 정적분 값을 구하든 둘은 같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냥 노가다를 이용해서 13이 넓이로 언제 나오느냐를 찾아보면 되겠죠. 해설에서 했던 것처럼 해당 함수가 우함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0부터 a까지 곱하기 2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2분의 1이고 2분의 1. 따라서 사다리꼴 같이 생긴 요 도형의 넓이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3에 근접하기 위해선 사다리꼴이 저기죠? 2 곱하기 6이 이제 12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일단 6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다리꼴이 6개를 만족하기 위해선 여기까지 하나 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그리고 3, 3이 됐죠? 6, 7, 8, 9까지 왔을 때 따라서 마이너스 9부터 9까지의 넓이가 12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이 되기 위해선 1을 더해줘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인 점을 활용해서 삼각형 2개만 더 있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되니까 13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9까지 간 다음에 삼각형 하나만 더 있으면 1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갔을 때의 넓이가 13이 나오니까 정답은 10으로 나오겠죠. 이어서 한국지리 숙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국지리에서는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지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산지지형은 아직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고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체구조, 한반도의 주요 지각변동,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 등을 배웠는데 한반도에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암석은 크게 세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화성암은 화산 활동
또는 뭐 마그마의 대류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의 적자는 아마 쌓을 적자겠죠. 따라서 퇴적암은 뭐 동물의 사체나 또는 나무,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성암이 존재하는데,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쌓인 퇴적암이나 과거에 만들어진 화성암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 변성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지리에서 표현하는 화성암과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은 다 달라요. 화성암 같은 경우 일단 화산암과 그 다음에 심성암으로 나뉩니다.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해서 굳어진 암석들을 말하는 거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표 안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산암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거의 대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성암은 대부분 이제 화강암이겠죠. 화강암. 이렇다고 합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뭐 유기체 같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잖아요. 따라서 이 퇴적암에는 종류가 없고요. 퇴적 환경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됩니다. 퇴적 환경에는 육성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성 환경이 있는데요. 육성 환경, 해성 환경이라 해서 하나는 육지고 하나는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퇴적 작용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고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동물 등의 이동 이런 것들이 퇴적 작용을 하는 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퇴적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성이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은 환경, 따라서 호수나 하천, 강, 계곡 이런 곳 등에서 쌓인 퇴적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성 환경에서 쌓인 퇴적암은 주로 식물들의 그런 잔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천연 자원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자원을 갖다가 무연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이라고 합니다. 해성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밑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종류라고 하죠. 조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이제 잔해가 합쳐져서 석회암, 탄산칼슘 등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석회암 물질이 포함된 시멘트가 자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뭐 공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변성암인데요. 변성암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화성암 또는 퇴적암이 과거에 쌓여서 그것들이 마그마 활동에 의한 변성 작업, 변성 작용들을 받아가지고 변성이 된 그런 암석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변성암은 이 편마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둬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암석의 종류와 분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반도의 암석 분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암석 분포. 한반도의 암석 분포는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여기가 뭐 이런 지역, 여기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지역, 그 다음에 체크 2개. 방금 표시한 요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편마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마암. 이 편마암은 어느 시대 때 쌓인 거냐면 시원생대 때 쌓인 거고요. 지역을 얘기하자면은 뭐 평북, 개마쥐계 또는 경기쥐계, 영남쥐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그다음에 여기 말을 하는 겁니다. 시원생대에 쌓인 암석들이 왜 현재 상태에는 편마암으로 다들 분포를 해 있느냐?
사실 시원생대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덜 일어났을 수도 있고 화성암이 생성되었을 수도 있고 퇴적암이 생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원생대는 근 30억 년 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은 지각 변동이나 마그마 운동,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을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원래 있던 퇴적암이나 원래 있던 화성암도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원생대에 쌓인 그런 암석들은 지금은 모두 편마암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포한 지역들의 암석들은 모두 편마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원생대를 봤으니까 통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고생대를 봐야겠죠.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다른 암석이 나타나냐면 여기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평남 분지, 그 다음에 옥천 습국대라고 하는데 이름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고생대 초와 고생대 말로 나뉩니다. 지구는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조산 운동 또는 조류 운동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나 대륙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고생대 때의 한반도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나 봐요. 요 서해라고 하죠. 서해에서 유입된 이런 바닷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생대 때 특히 이 지역이 많이 파여 있었나 봐요. 사실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게 물 밑이 아니라 그냥 물 밑에서 일어나는 게 퇴적작용이거든요. 깊은 곳이 있다 보면 물이 쌓이게 되고 물 안쪽에서는 비교적 유속이 느리고 활동성이 제약이 되다 보니 퇴적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바닷물들이 유입돼서 해당 지역이 잠기게 되면 퇴적암이 형성이 되겠죠. 물 중에서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해성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해성 환경에서 나오는 자원인 시멘트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고생대 초의 지체 구조고요. 고생대 말에는 또 다른 쪽이 나옵니다. 고생대 말에는 물이 있긴 하지만 바닷물이 아니에요. 지역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물의 유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성 환경이 아니라 이제 육성 환경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무연탄이 나오게 되겠죠. 고생대 초와 고생대 말은 있지만 이 고생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갖다가 결층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고생대 시대의 한반도의 지체 구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생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너무 찌그러지게 그렸고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경상분지라고 하거든요. 경상도에 있으니까 경상분지라고 하겠죠. 경상분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요 지각변동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송대불이라고 하죠. 송림변동,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호소 퇴적지나 두꺼운 육성층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의 한반도의 지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송대불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생대에 일어난 요 경동성 요고 운동이라는 것과도 관련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과 약간 절충을 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림변동,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송림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대 초입니다. 초, 중,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송, 대, 불 이렇게 일어나요. 속림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초에 북부지방 중심의 지각변동, 북부지방 중심의 지각변동 맞고요. 라우둥 방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각변동을 겪었나 봐요. 이게 왜 그렇게 겪게 되냐면 지표고요. 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분출을 하던 관입을 하던 마그마가 위로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각도 약간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약간 올라오는 이러한 성질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얘네들이 지질 구조선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지질 구조선. 따라서 이런 식의 모양들이 형성되게 돼요. 그 다음에 대보조산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대 중기, 그다음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 여기죠. 그 다음에 중북 방향 이것도 다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가장 넓은 범위의 대보화강암 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포 좀 해놓고요. 가장 넓은 범위를. 그 다음에 요 불국사 변동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대 말이고요. 영남지방 중심 밑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질 구조전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도 절충해서 이제 알아보다고 했으니까 신생대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건 중생대고요. 신생대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경동성 요곡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이 뭐냐면 여기서 경이 치우칠 경자고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로 한반도의 대륙이 약간 어딘가로 치우쳐져서 지각 변동이 나타났다는 소리입니다. 이때의 경동성 요곡 운동은 동쪽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동성 요곡 운동이에요. 대륙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위에는 1차 산맥들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큰 산맥들이 많이 생겨나요.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게 뭐 낭림산맥 또는 뭐 태백산맥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큰 산맥이 생겨나면서 한반도에 비가 오거나 뭐 홍수 사태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 동고서저 지형의 특징상 오른쪽에서 왼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중생대 때 일어난 요 송대불의 영향으로 나타난 지질구조선에 의해서 지질구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사이로 물이 흐른 이 시점에서 침식이 시작되어서 풍화 침식이 시작되어서 점점 파이게 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주변 부분이 침식으로 인해 낮아지게 되면서 차별적 융기라고 하거든요. 차별적 침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2차 산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여기가 낮은 지형이 형성이 되었고 그 결과 하천이나 이런 빗물 같은 게 흐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층이 형성이 되고요. 육성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무탄, 무연탄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중생대 때 일어난 작용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는 이제 공룡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이나 뭐 뼈 화석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이 육성층은요, 여기서 형성된 것은 아니고요. 네. 여기 부분을 정점으로 봐야죠. 지체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육성층이 이런 식으로 바다는 아니고, 바닷물이 아닌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닷물이 아닌 물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육성층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무연달이 나오게 되겠죠. 방금 말한 거는 이제 1차 산맥과 2차 산맥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 송대불과 이런 경동성 요곡 운동을 통시적으로 살펴봐서 두 개의 개념을 절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
요거를 말한 거고요. 여기서는 육성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게 아니고요. 경상분지 이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신생대를 보겠습니다. 신생대.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여기 체크한 두 지역만 보면 되는데 북한의 두 지역. 이쪽에서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맞죠?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갈탄 같은 경우가 그냥 석탄입니다. 석탄. 다시 말하면 이제 무연탄이죠. 무연탄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육성층이 여기서 나왔다는 건데 육성층이 형성됐고요. 무연탄 또는 갈탄 이 색깔이 갈색이어서 갈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갈탄이 형성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자원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반도의 주요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생대의 지체 구조를 하면서 이걸 다 해버렸어요. 방향 같은 것만 좀 디테일만 잡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쪽 산맥 쪽에서는 육성층이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된 곳은 여기 경남분지 쪽이다. 경상분지. 그래서 아까 송대 불은 다 했고요. 이게 이 라오뚱 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요동반도 방향이죠. 요동반도.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 거지. 여기를 요동반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림변동을 기준으로 일어난 이런 2차 산맥들이 이쪽 요동반도 쪽을 바라본다고 해서 랴오동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지구조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대보조산 운동, 대보조산 운동 이것들이 이제 제일 대규모로 일어난 이 지각 변동이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지방, 중남부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 산맥들이 형성이 될 때 여기 중국 본토 쪽을 바라봤다고 해가지고 중국 방향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변동 같은 경우도 예, 중국 방향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의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고생대는 없어요. 지각 변동이. 경동성 요곡운동과 화산활동인데 경동성 요곡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좀 한반도가 치우쳐져가지고 커다란 산맥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제 2차 산맥들이 더 이제 뚜렷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생대 제3기라고 하는데 뭐 그냥 신생대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각이 융기해서 비대칭의 경동 지형 형성 경동이 이제 치우쳐질 뭐 함경, 낭림, 태백산맥 등의 높은 산지 형성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활동으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백두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제주도, 요것들이 다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생대의 지체 구조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 용어 정리를 안 한 거죠. 해성층이 이제 과거에 쌓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육성층이 쌓여 있겠죠. 육성층이 그 위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늦게 이제 쌓였잖아요. 처음에 쌓인 요 해성층을 갖다가 조선 누충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쌓인 요 육성층을 갖다가 평안 누충근이라고 합니다. 누충근.